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수훈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수훈입니다. 네. 태풍 흰남노가 지나가는데 지역구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셨나요? 예, 다행히 이제 광주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제 지역구가 소속고등학교 일대가 광주 대표적인 상습 침수 구역입니다. 네. 많이 걱정을 했는데 무사히 잘 넘어갔고, 다만 우리 경북 포항 지역 같은 데서는 사상자 발생도 많고 집도 물에 잠기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들을 들어서 하루빨리 그쪽 지역은 신속하게 복구돼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광주 MBC도 이제 새벽까지 재난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까지 다 했었는데 대처를 서구청장님을 이제 저희가 인터뷰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대처가 잘 됐다고 보세요? 예, 일단 그 태풍 오기 전에 네. 미리 상수 침수 구역이라든가 또 우리 뭐 화정동의 그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이런 현장을 미리 현장 나가서 점검을 했고요. 그러한 점검들이 좀 크게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그 화정 아이파크 거기가 가장 걱정이었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자, 지난 7월에 의회에 입성했는데 2달이 벌써 지났습니다. 의정 활동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예, 무척 바쁘기도 하고 보람된 일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9대 시의회가 많이 젊어진 만큼 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 동료 의원들 역시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부응하기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깨달았다는 것은 시의회 의정 활동은 혼자서 하는 마라톤 경기가 아니다. 우리 23명의 의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팀 스포츠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아무리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도 잘 짜여진 팀을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9대 광주시의회가 팀워크도 좋고 관점도 좋은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활동하는 저 역시도 의정 활동에 있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장까지 맡게 됐습니다. 좀 부담되지 않습니까? 뭐 네. 부담이 안 된다면 거짓말일 것 같고요. 다만 23명의 지금 광주시의원 중에서 절반 이상이 초선 의원이고 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초선과 재선 의원을 잘 연결하는 역할 또 세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차이를 잘 조율해낼 때 이번 9대 시의회가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 의회 활동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께 더 잘 전달해 드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소통 분야를 좀 더 강화해서 의회의 역할을 시민들께 더 널리 알리고 깊이 알리는 역할을 해볼 계획입니다. 네. 초선이 많기 때문에 초반에 우려했던 것은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 또 소통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얼마 전에 SNS에서 그 협력적 갈등 관계라고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의회 역할이 기본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이다. 그 본연의 역할은 뭐 당을 떠나서 그리고 또 초선 재선을 떠나서 하는 게 마땅한 일이고 그렇지만 뭐 광주시장도 선출된 공직자이고 우리 의원들 역시 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개혁 동맹이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의 기반을 둔 적절한 갈등 관계 이것이 잘 유지될 때 결국 의회와 집행부 모두 서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논리를 더 섬세하게 관찰하게 되고 흐릿했던 생각들이 명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강수훈 의원께서 최근에 광주시의회에서 그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추경 예산안이 주먹구구식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광주형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 일자리 이름 앞에 광주라는 도시 이름을 붙인 사업인데요. 반값 연봉으로 일하지만 주거와 복지와 같은 이 사회적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고 또 지금까지 제대로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면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지 도대체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 것인지 물었던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캐스퍼를 생산하고 있는 GGM이 약속한 사업이 아니라 광주라는 도시가 약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광주를 약속을 지키는 도시로 만들지 거짓말하는 도시로 만들지 그 기로에 서 있는데 그 위기의식과 경각심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적했던 것이고요. 앞으로 꾸준한 문제 제기 그리고 대안 제시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 관련된 질문에 시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또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집행부 입장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답변이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네. 관련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주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기존의 근로자 중에서 전체 지원도 아니고 네.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2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추경 예산에서 그걸 좀 확대해서 7만 2천 원씩 더 늘려서 27만 2천 원, 그리고 근로자도 그 나누지 않고 그렇게 전체 직원에게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데, 저는 그 27만 2천 원이라고 하는 그 주거 비용 자체도 그 고시원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좀 더 광주가 통 크게 결단을 해서 이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처음에 우리가 약속했던 연간 700만 원 상당의 그러한 주거와 복지와 같은 사회적 임금을 주는 약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킬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네. 공장 설비는 빨리 지을 수 있었지만은 그 주거 형태를 말씀하셨듯이 지어지는 데라든가 또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근로자들이 이제 퇴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건 도대체 언제 그 완전화된 약속을 지킬 것이냐, 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값 연봉 대신에 주거와 복지와 같은 사회적 임금을 선택을 한 것인데, 네. 반값 연봉은 지켜졌는데 그 뒤에 있는 사회적 임금이 안 지켜졌는데 현재까지는 지켜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켜질 것인지에 대한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이 광주형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계신 분들의 그 약속과 이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비판을 좀 하셨어요? 예. 그 인공지능 사업은 지난 민선 7기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관점에서 광주광역시와 여러 기업들의 MOU 체결도 하고 또 사무실 이전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원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점에서 오히려 인공지능 대표도시로 가기 위해서 추경 예산안에 증액해서 올리지는 못할 망정 삭감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로 가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에 쪽지 예산 없는 시의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예. 쪽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쪽지 예산을 어디까지 범위로 봐야 될지가 좀 첫 번째 그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넓은 의미의 쪽지 예산이 있고 좁은 의미의 쪽지 예산이 있습니다. 네. 넓은 의미의 쪽지 예산이라고 하면 해당 부처 예산의 어떤 항목을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새롭게 끼워 넣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지역구 의원들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엄연히 지역의 대표성을 갖고 투표로 선출되고, 그래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무조건 터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쪽지 예산을 좀 좁게 바라보면 이 좁은 의미의 쪽지 예산은 그 해당 부처와 해당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된 사업을 끼워 넣는, 그래서 통과시키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근데 이건 속기록에도 남지 않고 또 주로 밀실과 담합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근절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특히 지난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 내 혁신자문위원회를 꾸려서 쪽지 예산 근절 방안을 논의했고 또 실제로 공고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도 점점 이 쪽지 예산을 줄여가는 추세고, 또 특히 지방의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아주 긴급하고 불효불급한 상황이 아니면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의정 활동은 어떤 겁니까? 일단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광주 지역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 청년들이 연이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뉴스를 보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위로와 관심이 모여서 큰 사랑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분들을 많이 만나고 함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맡고 있는 강수은 시의원과 얘기를 나눠봤고요.